세상에는 정말 성공 비결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근데 왜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을까요? 이게 단순히 아는 것과 하는 것, 또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서 그런 걸까요? 네,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정보는 많지만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현실로 구현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이 잠재의식이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지, 특히 자료들이 제시하는 그 양자역학적 관점 있잖아요. 그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 자료들이 어떤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요, 뭐 소위 끌어당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자료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거예요. 어떤 감각적인 느낌, 이걸 넘어서 그 논리적인 설명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네,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자료들을 보면 일단 시작을 자연계의 어떤 보편적인 패턴, 법칙성 이런 걸 찾는 데서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물이나 앵무족의 껍데기 보면 나선 구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더 크게는 태풍의 눈 모양, 심지어 우리 DNA 구조까지도요. 그런 패턴들이요? 네. 그리고 또 뭐 프랙탈 구조라고 해서 아주 작은 세계, 뭐 원자핵 주변 도는 전자랑 거대한 세계, 태양 주위 도는 항성이 닮았다. 이런 유사성도 지적하고요. 네, 그런 유사성에서 뭔가 보편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역학을 연결고리로 가져옵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은 결국 에너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립자들인데 이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를 다루는 게 바로 양자역학이거든요. 아, 그 미시 세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 중 하나로 드는 게 양자라는 게 어떨 땐 입자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땐 파동처럼 행동하는 그 이중성이에요. 입자랑 파동이요? 동시에. 네. 그래서 자료들은 이걸 좀 비유적으로 확장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뭐 물질이나 육체 같은 건 입자성으로 보고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마음, 의식, 감정 같은 건 파동성, 그러니까 일종의 주파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와, 그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특히 관측의 역할,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 그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네,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전자를 하나씩 쏘는데 이걸 지켜보지 않으면 마치 파동처럼 이렇게 쫙 퍼져나가서 여러 줄 무늬, 간선 무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파동의 특징이죠. 근데 누가 그 전자가 대체 어디로 가나 하고 관측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애가 정신을 차린 듯이 입자처럼 행동해서 딱 두 줄의 흔적만 남긴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바로 관측 문제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바로 이 관측형이,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이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군요. 근데 이건 뭐랄까 물리학계 정설이라기보다는 이 자료들이 좀 적극적으로 채택한 특정 해석이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물리학 내에서도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근데 자료들은 바로 그 관측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의 그 보이지 않은 의식, 생각, 상상 이런 파동성 같은 것들이 딱 인식되고 집중될 때 마치 그 관측된 전자처럼 현실, 즉 입자적으로 구현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와,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네, 자료에서는 하이젠베르크의 말을 인용하기도 해요. 파동 상태의 가능성이 의식에 의해 인식될 때 현실 세계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의식적인 집중이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원 실현을 위한 5단계 프로세스 이런 것도 제시하더라고요. 첫째가 이상적인 상태를 의식하고, 둘째는 생생한 이미지로 그리고, 셋째는 실현 방법을 사고하고, 넷째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마지막 다섯째가 실제 실행. 네, 그 단계들이 나오죠. 여기서 특히 그 현장감 있는 상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우리가 레몬을 막 상상하면 침이 고이는 것처럼 뇌는 현실하고 상상을 잘 구분 못한다고요. 아, 네. 뇌과학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생생하게 상상하면 그게 우리 몸이나 에너지 상태에 진짜 영향을 준다는 논리인 거죠. 네. 거기에 공명의 원리도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자료들은 모든 것은 고유한 주파수를 진동하고 있고 같은 주파수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와요. 아, 공명,
주파수? 그렇죠.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이랑 나랑 기가 맞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파동이 맞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재밌네요. 기가 맞다를 그렇게. 네. 그래서 결국 내가 발산하는 생각이나 감정의 파동, 그 주파수와 비슷한 현실이 공명해서 내한테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원리라고 자료들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파동과 공명. 근데 이 자료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진짜 강조하는 지점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행동이요. 아, 맞습니다. 그게 정말 핵심이죠. 상상도 좋고 뭐 긍정적인 말도 다 좋은데 현실을 바꾸는데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건 결국 구체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현실은 잘 안 바뀌니까요. 그렇죠. 긍정 확언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결국엔 잠재의식을 바꿔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도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요. 심지어 행동력을 높이는 4단계 방법, 뭐 자신의 장점 쓰기, 단점 쓰기, 최악의 상황 상상하기, 최고의 미래 상상하기,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행동을 엄청 강조해요. 맞아요.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과 더불어서 소원 실현을 좀 더 가속하는 상태로 몰입 상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몰입이요. 네, 어떤 대상에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너무 긍정이나 부정,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좀 중립적인 사고,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의식적인 집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중립적 사고와 감사, 집중.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양자 역학의 개념들을 좀 빌려와서요.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의식, 즉 파동 같은 것이 어떻게 인식, 즉 관측과 공명,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입자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설명하려는 어떤 시도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 그 조화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에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만약 이 우주가 정말 다양한 진동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교향곡과 같다면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곡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선명하게 울려 퍼지게 하고 싶은 단 하나의 그게 뭘까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에너지를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 가치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숙고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